자, 여러분, 지난 시간 2시간 분량에 걸쳐 가지고 이벤트 처리하는 걸 자바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비주얼 C++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 갖다가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원래 이제 엑스드로워 C# 버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최종 결과에서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다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었고, 좀 허접한 러버밴딩 아닙니다. 러버밴딩 아닌 걸 이용해서 일단 그림을 그려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이 7개가 있는데, 그 사각형 7개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 7개가 이 7개 사각형이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갖다가 최소화 시켜 가지고 밑에 이렇게 내려 보냈다가 다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다시 딱 띄우면은 이 사각형들 7개가 다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사각형은 픽처 박스, 이 화면 픽처 박스에 잔상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이지 논리적인 데이터로서 남아 있던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이제 무효화 됐을 때, 우리가 이제 invalidate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화면이 무효화 됐을 때 기존에 그려졌던 잔상은 그냥 싹 지워지는 식으로 일처리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렸던 내용이 보관이 되게 하려면은 아까 이렇게 그렸던 내용들, 이렇게 그렸던 이런 내용물들이 프로그램 내에 어떤 그 구조화된 정보로, 자료 구조로 이렇게 남아 있어야지 화면이 다시 그려질 때, 그 페인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기록해놨다는 그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려야만 이제 그림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nvalidate 됐다가 다시 그림이 그려지면 없어진다 하는 거죠. 요거 남아있도록 하려면은 그 정보를 기록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갖다 오늘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S1, SX, SY, EX, EY를 해가지고 사각형 하나 그릴 때에 대한 정보를 표현을 했었는데, 이 정보들이 끝까지 남아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남아있지 않고 다음 사각형 그릴 때 원래 있었던 정보들은 다 사라진다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이 각각 한 개의 사각형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구조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조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객체다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이렇게 사각형 3개를 그렸으면은 이 사각형 3개를 갖다가 사각형 객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각형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자료 구조를 내가 정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짜 객시장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객시장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이런 사각형 객체 3개를 표현하기 위한 구조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클래스다 하는 거죠.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 프로젝트 메뉴에 가가지고 클래스 추가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클래스 추가라고 해줬습니다. 클래스 추가를 하면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이걸 눌러주고 클래스 이름을 내가 박스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클래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파일 하나가 프로젝트 뭡니까? 프로젝트 이게 트리 컨트롤에 박스 클래스가 하나 추가가 되고 이런 파일이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다 데이터 멤버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public integer
x1 인티저 y1 자, 일단 요렇게만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만 정의를 하면은 요거는 거의 실행기제 구조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쨌거나 사각형 하나를 표현하기 위한 정보를 여기다 기록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으로 가서 이제 이거는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거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현재 사각형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레퍼런스를 하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퍼런스 이름이 박스. 이런 이름을 하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박스다 하는 겁니다. 현재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박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자료 구조다 하는 거죠. 이거는 초기화가 이제 널로 세팅이 되어 있고 캔버스 마우스 다운을 했을 때 이제 사각형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current box new box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데 요걸 만들다 보면 요걸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current box에 x1, y1, x2, y2에다가 ex, ey, 2.x, 2.y를 갖다가 다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current box.x1에다가 2.x 또 current box.y1에다가 2.y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는 행위를 갖다 우리가 초기화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초기화 시키는 행위가 좀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하자는 거죠. 2.x, 2.y 이렇게 적어 놓자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게 됩니까? 컨스트럭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부분을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 자, 이걸 지워버리고 다시 박스 클래스로 가서 컨스트럭터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public box integer x integer y. 그래서 여기에서 x1은 x2는 x y2는 y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아까 뭡니까 초기화시키는 부분에 코딩할 일이 좀 부담이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원래 sx, sy, ex, ey로 표현하던 거를 이제 current box에 x1, y1, x2, y2에다가 저장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캔버스 마우스 업 부분에 한번 먼저 해봅시다. 캔버스 마우스 업 부분에 할 것 같으면은 자 새로운 좌표 값을 이렇게 구하고 그래픽스 구한 다음에 드로우 렉탱글 이렇게 하는데 요 sx1 대신에 SSX인데 뭐라고 써야 되겠죠? SSX이 어디에 있습니까? current box x1 요게 x1에 해당하는 좌표 값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그렇겠죠. 그 다음에 EX 요거 XX2에 해당하는 겁니다. XX2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이 자리에다 놓고 2. 자, 요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EX였었으니까 여기다가 적어놓고 그 다음에 SY1 요건 뭐에 해당하는 거겠습니까? 이거는 SY1은 SY 요거는 current box의 Y1에 해당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EY는 current box의
y2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네. 여기 sy는 current box의 y1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원래 이 뭡니까? xdrawer 클래스의 이 폼에 sx, sy, ex, ey로 표현했던 데이터 멤버를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x1, y1, x2, y2로 바꿔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하는 거 적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이제 똑같은 식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똑같은 식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똑같은 식으로 적어주기 위해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합시다. 이렇게. 컨트롤 C 복사를 해가지고, 요 자리에다 적고, 요거 대신에 적어야 될 거 적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렉탱글을 그려야지 되는데, 백펜을 이용해서 지우는 행위죠. 백펜을 이용해서 지우는데, SX, EX에서 작은 거, 그런 current box 1, X1, 요거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SY, EY에서 작은 거, Y1, Y2 중에서 작은 거, current box에 있는 요거 작은 거, 그 다음에 current X2, 마이너스 X1, 요거는 EX, SX를 뭡니까 대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Y2, Y1 요거 EY, SY랑 똑같은 데이터를 의미를 한다는 거죠. 요거 이제 요거 대신에 이제 요거 박스 객체에 있는 X1, Y1으로 표했으니까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새로 그리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SX, New X 이랬습니다. SX는 current box X1이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요 자리를 New X로 바꿔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SY랑 New Y인 경우에 요거 대신에 컨트롤 V New Y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x2 x1 x2가 이제 새로운 좌표 값이니까 컨트롤 C 해가지고 요거 new x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해가지고 요거를 new y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얘를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X, EY에다가 이제 마지막 무브에서 움직인 좌표값 UX, UY를 기록을 했는데 요거 대신에 우리가 뭘 쓰기로 했습니까? current box라고 하는 객체에 X2로 표시를 하기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current box x2에다가 UX 저장하고,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다가 y2가 이해가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 SX, SY, EX, EY 있던 그 좌표값을 current box라고 하는 객체의 x1, y1, x2, y2라고 하는 좌표값에다 기록했다. 요 점만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 점 기록하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거 대치한 거랑 똑같고, 대신 이제 2번이랑 아까 프로그래밍과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박스가 새로 생길 때마다 여기 보면 이제 new box 해가지고 사각형이 계속 생기겠죠. 마우스 버튼을 누를 때마다 계속 박스가 생기기 때문에 사각형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이제 그 뭡니까 그 사각형에 대한 좌표값이 이 박스라고 하는 객체 계속 살아남아 있는다 하는 점이 아까랑은 전혀 다른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시키면 조금 전이랑 똑같은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조금 전이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고 뭡니까? 이 화면이 다시 그려질 필요가 있을 때 사라지긴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 아까랑 다른 점은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리고 또 사각형 하나 그리고 사각형 이렇게 그릴 때마다 사각형 객체가 희비 영역이 하나씩 생기면서 그 사각형 객체 하나하나에다가 여기 요 자리에 x1, y1, 요 자리에 x2, y2, 또 요 자리에 x1, y1, 요 자리에 x2, y2, 요 자리에 x1, y1, 요 자리에 x2, y2 이런 식으로 좌표값들이 다 기록돼서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사각형 객체 여러 개를 갖다가 컬렉션 객체에다 보관을 하면 됩니다. 컬렉션 객체에다 보관을 하는데 컬렉션 객체 중에서 가장 이제 사용하기 쉬운 컬렉션 객체 배열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이용해서 한번 보관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박시즈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어요. 박시즈. 뭡니까? 배열을 가리키는 레퍼런스죠. 그죠? 여기에다가 어디 봅시다. 만들어 놓고 new 박스 몇 개로 할까요? 한 100개 정도 할까요? 10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런 상수값은 프로그램상에서 숫자를 갖다 직접 쓰면은 위험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테이틱 변수를 하나 쓰도록 합니다. 이렇게 적고 이 자리에다가는 max라고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배열을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는 우리가 배열과 같이 움직이는 정수형 변수 하나를 더 도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최대한 100개의 박스 객체 레퍼런스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지 당장에 몇 개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변수에다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여기다가 내가 인티저 n 박스다라고 이름을 한번 짓겠습니다. n 박스요. 자,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면은 박스 레퍼런스 최대한 100개를 저장하는데 다 일단 이 박스 레퍼런스에는 널 이렇게 널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n 박스는 0이다 하는 거죠.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박스 객체를 하나씩 만들면서 그 박스 객체를 여기다가 레퍼런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n 박스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캔버스 마우스 다운 했을 때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박시스 n 박스. 자, 맨 처음에는 n0겠죠, 그죠? n0, n 박스가 0겠죠. 그러니까 박시스 0에다가 current 박스 레퍼런스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스에 이 배열에 박스가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n 박스는 플러스를 시켜줍니다. 보통 이제 뭐 유능한 프로그램들은 여기다가 바로 플러스 이렇게 후치한 선생을 쓰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좀 한 줄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하는 걸 더 안전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증가를 시킵니다. 바로 직접 안 하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업 이게 눌러졌을 때 마우스 업이 눌러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current 박스 너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아까랑 달리 여태까지 마우스가 눌렀다 띄어졌다 하는 게 사각형 3개인 경우에 마우스 눌렀다 띄어졌다 하는 게
세 개의 어떤 정보가 발생을 했었는데 눌렀다 띄어진 그 세 개의 쌍이 x1, y1, x2, y2 이 쌍이 세 개가 이제 마우스가 사각형이 세 개 그려졌을 때 이게 그런 정보가 발생했는데 그걸 다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기록된 게 이 뭡니까? 박스 어레이, 박스 레퍼런스 어레이에 있는 그 박스들 객체에 다 저장이 돼 있다 하는 점이 이제 아까랑 달라진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이 박시스라고 하는 배열에 있는 그림들을 일괄적으로 다 그리는 겁니다. 자, 그 그림을 그리는데 어디다 그리느냐? 여기서 필요한 게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사인 그래프 그렸을 때 사용했던 페인트 관련 함수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눌러주고, 얘를 눌러준 다음에 디자인을 눌러주고 속성에 가서 번개 표시를 한 다음에 일단 이 캔버스부터 눌러야 되겠죠. 캔버스 누르고 속성에 가서 번개 표시를 눌러준 다음에 여기 페인트 이벤트를 선택을 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제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박스를 다 그려주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for integer i는 제로서부터 i가 어디까지 그려야 되죠? n 박스까지 그려야 되겠죠, 그죠? i 플러스 하면서 여기에서 여태까지 만들어서 배열에 넣었던 그 박스 객체들을 빙글빙글 돌면서 다 그려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래픽스 객체가 필요하죠. 그래픽스 G는 2점 그래픽스. 자, 페인트 함수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랑 달리 얘를 이용해야지 됩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유는 사각형 화면이 이제 무효화가 됐을 때 어떤 특정 일부분의 영역만 무효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의 그 영역에 대해서만 다시 그려지고 원래 있던 그림의 일부분만 그리고 전체를 다 그릴 필요가 항상 없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클립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 클립 에어리어가 일반적으로 페인트 이벤트 아규먼트에 넘어오는 이 그래픽스의 클립 에어리어가 다 설정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페인트랑 관련된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구현할 때 그래픽스는 여기서 경우처럼 이렇게 크리에이트 그래픽스를 안 쓰고 여기 있는 걸 갖다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규먼트에 넘어오는 걸 갖다 써야 됩니다. 여기 아규먼트에 있는 걸 갖다 쓰면서 차이점은 또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 여기에서 만든 그래픽스 객체인 경우에는 디스포즈를 해줘야 되지만은, 이건 만든 거기 때문에 디스포즈를 해줘야 되지만 이거는 갖다 쓴 거기 때문에 디스포즈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디스포즈를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갖다 써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데 기왕에 사각형 그리는 함수를 사용한 적이 있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갖다 쓰도록 하죠. 이걸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C에서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자, 펜은 당연히 이제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고, 자, 사각형 그려야 되는데 이제 뭘 그려야 되죠? 커런트 박스를 그려야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커런트 박스를 그리지 말고 뭘 그려야 됩니까? 커런트 박스를 그리지 말고 박시스라고 하는 배열에 있는 i번째에 있는 객체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박시스 i.x1 그 다음에 Ctrl C에서 이 자리에 V Ctrl V 이 자리에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사각형을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를 없앴다가 다시 그린다는 거죠. 다시 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리게 되면은 페인트 이벤트가 발생하는 이 자리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박시스라고 하는 컬렉션 객체에 모아놨던 박스 객체를 다 트래버스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그려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그림을 딱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뭡니까? 그 이레이즈 그 화면 러버밴딩 흉내를 내면서 하는 와중에 이제 뭡니까? 기존에 있던 그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이제 엉망이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엉망이 되는데 얘를 갖다가 줄였다가 다시 딱 키웠을 때 오히려 그 뭡니까? 지저분했던 그런 부분이 깔끔해졌다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페인트 이벤트 핸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용하느냐? 아예 이 그림 하나를 그릴 때마다 그림 하나 그리는 거를 마칠 때마다 그림 하나 그리는 걸 마치는 게 이 마우스 업인 경우에 이벤트 핸들러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 함수였었죠, 그죠? 요게 끝날 때마다 아예 얘를 직접 호출하는 거예요. 얘를 직접 호출하는데 얘를 직접 호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마우스업 함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얘를 직접 호출하기 위해서 캔버스 페인트 함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호출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호출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아규먼트들을 만들어줘야 돼. 샌더, 이거 오브젝트, 샌더, 이벤트 보내는 객체, 이벤트 윈도우 객체에 대한 것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또 이벤트 아규먼트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든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이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호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그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invalid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invalidate. 이런 함수입니다. 자, invalidate는 우리 말로 표현하면 무효화해라 이런인데 화면을 무효화해라 하는 겁니다. 픽처박스 화면,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화면이 픽처박스 화면이죠, 그죠? 픽처박스 화면, 이 픽처박스 화면에 있는 그 하얀 전체 영역을 무효화하고 이벤트 페인트 이벤트를 날려줘라 하는 겁니다. 그럼 페인트 이벤트가 탁 날아가면서 캔버스 쪽으로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뭐 이제 벌추얼 머신이 알아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벤트를 디스패치를 해가지고 이 자리로 오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함수 호출의 결과가 논리적으로 이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거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C샵뿐만 아니라 자바랑 C++, 비주얼 C++에도 똑같이 작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잔상 남도록 이렇게 지웠었죠. 잔상 남도록 이렇게 지웠는데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순간 이 잔상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잔상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잔상들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잔상들이 많이 생겼는데 마지막에 탁 누르는 순간 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림이 마지막으로 그려지면서 이 버튼을 띄는 순간 페인트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그 페인트 이벤트의 결과에서 그 뭡니까? 박스 객체에 있는 그림들을 다시 그리기 때문에 이제 아까보다는 좀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나중에 러버밴딩은 다시 만들긴 만들 겁니다. 일단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잔상 이상하게 막 그 이미지가 깨지고 하는 거는 좀 보기 싫은 현상이니까 그거 처리하는 건 나중에 만들 테고 일단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박스 클래스의 기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컬렉션 객체를 이용해서 페인트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모든 데이터가 이제 포함된 사각형 여러 개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